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루닛 유무상증자 이벤트와 그 다음에 이 공시를 어떻게 투자 전략에 활용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가 같은 경우는 아직 유무상증자 공시 발표 이전의 수준, 이때를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회복하고 난 다음에 주가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는데, 가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 날짜가 바로 언제냐면은, 첫 번째로는 유상증자 권리락일입니다. 신주배정 기준일이 3월 10일이고 권리락일은 3월 9일이에요. 이때까지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해서 이 이전에 유무상증자 공시 이전에 발표했던 주가 수준까지 회복했다라고 하면은, 이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이 수익률 있죠, 이걸 확정시키려고 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의 움직임이 그 이전부터 나올 겁니다. 그리고 3월 9일 권리락일에는 신주이수권 증서만 딱 챙겨놓고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익을 다 확정시켜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주이수권 증서만 딱 챙겨놨다가 신주이수권 증서 거래일에 매도를 해서 플러스 또 추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상증자 권리락일이 있죠. 무상증자 권리락일은 신주배정 기준일인 4월 23일 바로 전 영업일, 바로 4월 22일입니다. 이때 이전에 한 5영업일 전서부터 주가가 또 슬금슬금 움직여요. 왜냐하면은 루닛의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으면은 한 주가 플러스로 추가로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이 무상증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착시 효과만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 자산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상증자에 참여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무상증자 권리락일날 1대1 무상증자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계좌가 갑자기 마이너스 50%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 주를 더 주겠다라고 하는 이 주식 있죠, 이게 신주가 언제 상장되냐면은 권리락일은 4월 22일인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5월 14일입니다. 이날 입고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주식이 입고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한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한 주를 추가적으로 주겠대요. 그런데 그게 한참 뒤에 준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던 한 주의 주식의 가격이 원래 1만 원인데 5천 원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착시 효과만 있는 거다. 그리고 매수 유인 효과가 있기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이벤트에 그칠 뿐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오늘 제가 증권신고서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유상증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유상증자 공시 나온 다음에 바로 후속으로 따라서 올려버리는 공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증권신고서예요. 새롭게 우리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겠습니다. 이거는 금감원의 허락을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감원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왜 하느냐, 그리고 너네 회사 어떤 상황인지 세부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알려라, 이러한 목적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신고서에 이 유상증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자신들의 약점 같은 경우 이걸 굉장히 숨기고 싶어 하는데 이것을 오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너네들 유상증자 한다 그랬지, 그러면은 그 돈 어디에 쓸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팁으로 하나 알려드린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이 투자 정보들 있죠, 이게 바로 사업 위험, 회사 위험, 기타 위험, 이 투자의 위험 요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은 투자의 위험 요소, 그리고 자금의 사용 목적, 이 부분은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최대 주주의 유상증자 참여 여부, 지금 루닛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15%밖에 참여 못한다라고 했죠.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최대 주주 지분율이 여기 보시면은 이 백승욱, 이분이 제일 이 지분이 많거든요. 6.75%.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합쳐서, 임원들 합쳐서, 미등기 임원까지 합쳐가지고 17.6%예요. 그런데 최대 주주가 참여하는 이 물량 자체가 전체 유상증자 배정을 받은 그 비율에 대비해 가지고 15%밖에 참여를 안 한대요. 그러면은 이 지분율 더 낮아져요.
이 지분율 더 낮아졌을 때 경영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 부분도 증권신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루닛 같은 기업, 이런 기업의 최대 주주의 경영권이 약화가 돼가지고 이 기업의 사업권을 갖고 싶어하는 다른 투자자들이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경영권 분쟁이란 게 생겨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경영권이 약화가 되고 지분율이 낮아지면 경영권이 약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자체에서 앞으로 누군가가 이 경영권에 간섭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저희는 열어둘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금 사용 목적 공시에서 좀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조달 자금의 사용 우선순위라고 나와 있죠. 제가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는 기업들을 이제 처음에 공시 나오면 확인하는 부분이 늘어나는 주식수가 얼마나 되지? 이걸 가지고 주주가치 희석을 좀 판단을 해보고요. 만약에 뭐 40% 늘어난다, 50%까지 늘어난다 이러면은 이 공시 나오고 초반에 주가 하락이 엄청 크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는 게 자금 사용 목적입니다. 되도록이면 시설 자금으로 쓰이면서 설비 투자 늘리고, 그 다음에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어떤 회사 인수해서 시너지 효과 만들 거야, 이런 사업 목적에 이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유상증자 이후에 좋은 상황으로 기업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가 채무상환 자금입니다. 1회차, 2회차 전환사채 조기 상환, 이거 근데 아직 일어난 일 아닙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1회차 같은 경우는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이거 한번 일어났어요. 4만원 초반대입니다. 2회차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낮아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만약에 주가가 5만원, 6만원 가가지고 내가 전환하는 가격보다 주가가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전환사채 조기 상환 자금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기 차입금 상환이 있습니다. 이거 루닛에서 돈을 좀 미리 땡겨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공시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1월 30일이었죠.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00억 원을 유상증자 할 거야, 그러니 우리 돈 좀 먼저 빌려줘 라고 해서 7.5% 금리로 차입을 먼저 해놨습니다. 그러면 유상증자로 들어오는 돈으로 이걸 갚아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입금 상환의 목적에 자금들이 쓰여질 예정이고, 이 자금 이외에 나머지가 이제 운영 자금으로 쓰이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별로 좋은 상황 같지 않잖아요. 하지만은 루닛이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26년도 예상 매출이 1,000억을 넘기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160억 정도, 손실은 계속 이어지는데 많이 축소되면서 매출은 늘어난다. 그런데 매출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유상증자를 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건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돼요. 루닛은 의료 AI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의료기관과 제휴가 되어 있고 매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계약을 맺으면은 한 5년 정도 꾸준하게 매출이 잡히는 이러한 거래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이 루닛의 예상 매출이랑요,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을 잘 못 맞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조업도 아니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계약이 체결이 돼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예측을 할까요? 그래서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그 매출액 대비해서 25년도 같은 경우는 루닛이 매출을 더 많이 냈습니다. 영업손실 축소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26년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만 루닛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리고 유상증자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섞어버렸죠. 유상증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한 주씩 더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무상증자를 하면서 조달한 자금으로 시간을 번다. 시간을 벌게 되면은 조금은 긴 호흡으로 손익분기는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떤 경쟁업체가 루닛의 시장 점유율을 막 급격하게 이 뺏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펀더멘탈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루닛은 지금 상황에서 시간만 좀 번다라고 하면은 늘어나는 매출과 영업 손실 축소하는 거, 이 부분은 시간을 통해서 해결이 될 거다. 그 과정에서 현금이 필요한데 이것을 유상증자로 조달한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1차 발행 가격 산정하는 기간에 루닛의 주가가 상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1차 발행가가 나오고 2차 발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2차 발행가와 1차 발행가를 종합해가지고 확정 발행가액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1차 발행 가격이 높게 나오지 않으면은 2차 발행 가격이 아무리 높게 나와도 1차 발행 가격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이건 계산상 이렇습니다. 공시에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루닛 입장에서 최초로 예정 발행가액이 31,650원으로 공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제가 가안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29,75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주당 29,750원으로 해서 늘어나는 주식수 곱해가지고 조달하는 자금이 최초 예정했던 금액보다 낮은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닛이 3월 5일까지 어떤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은 안 그러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변동의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대응을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공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일 날 되도록이면은 거래를 하는 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도를 하고 유상증자 신주청약에 참여를 잘 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루닛의 투자 대응을 저 벤자민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소통 창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서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화면이거든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왜 검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벤자민의 공식 포착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칭 채널 때문에 좀 상당히 신경 쓰는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요, 사칭 채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하면 제가 운영하는 이 채널 프리미엄 컨텐츠 하나만 딱 나오게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만 하시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많은 투자 정보들을 확인을 하시잖아요. 똑같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제가 글을 올려드리고 컨텐츠를 올려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알림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홈 버튼 화면 보이시죠? 이 홈 버튼 화면으로 아이콘을 따로 빼서 배경화면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언제든 제가 올려드리는 컨텐츠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독을 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채널 운영 방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구독하시기 전에도 클릭해서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운영진 소개거든요. 저 벤자민의 소개, 그리고 저 벤자민과 함께 투자를 운영하고 있는 루카스의 소개. 저희는 둘 다 이 제도권 금융기관 출신입니다. 증권사 자문사를 거쳐서 제도권 금융기관의 실전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루카스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 상장 기업에서 IR 담당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담이라고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업무를 이 루카스가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경력들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글로만 써놓은 게 아니라 금융투자협회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201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증권사 자문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 자격증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업무 경력이 있다 보니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셈법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을 구독자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벤자민의 공식 포착, 이 컨텐츠에서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가져가실 수 있나? 저희 채널 목적 자체는요, 가장 중요한 건 투자 수익 추구입니다. 그런데 이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서야 본업은 있고 투자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가장 명확한 투자 가이드를 드린다라는 거죠. 화면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데이 트레이딩은 절대 저희가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찾아내고 분석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과 가격을 직관적으로 제시합니다. 오늘의 투자 액션이라는 항목으로 매수의 의견, 매도의 의견 모두 정확하게 알림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요, 이 종목을 매수 의견 내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변해가고 있는지 팔로우업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돈의 흐름에 의해서 주가는 위아래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순간순간들을 잘 버텨나가려면은 정보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팔로우업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벤자민이 매수와 매도의 의견을 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오늘의 투자 액션으로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어떤 종목을 이 사람이 냈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성과가 어땠었는지, 매도하고 나서 수익률이 얼마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기록으로 모두 다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수익을 위한 투자 종목 추천과 팔로워, 이거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다릅니다.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운영하는 멤버십 텔레그램도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로그인 하신 다음에 구독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월 구독료 5만 원이 결제가 되게 됩니다. 네이버에서 직접 결제하시는 거고요. 신뢰도 있는 플랫폼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시고 구독을 이어나가실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왜 과거에 저의 경력과 그 다음에 자격증, 제도권 금융기관 출신, 실질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구독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투자는 내 돈을 베팅하는 실전입니다. 구독료의 액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실력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경력, 그리고 증명된 투자 히스토리, 그것이 진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 2월 13일까지 매수 의견 드리고 매도 의견 나간 종목들, 이 히스토리를 모두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다 매도가 완료된 종목이에요. 지금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9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투자 액션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독자분들께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 의견 드리고 매도 의견 나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DBI 택 하나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다 매수 의견 드리고 매도 의견까지 말씀드린 종목이었어요. 벤자민의 공식 포착 구독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오늘의 투자 액션이라고 보이시죠? 이 오늘의 투자 액션을 클릭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까지 매수 의견 드리고 매도 의견 나간 종목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오늘의 투자 액션에서 9월 16일 날 나갔던 종목, 이 종목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DBI텍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DBI텍 54,000원 선 신규 분할 매수 의견 드립니다. 9월 15일 날 교환사채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구독자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매수 의견 드릴 수도 있다라고 전날에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 모니터링을 해나가야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DBI텍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컨텐츠가 매도 의견 나갈 때까지 44개의 컨텐츠를 올려드렸어요. 1월 30일 DBI텍을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목표가를 11만 원으로 걸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달은 못 나왔고요. 현재가 10만 6천 원에서 전량 매도 의견 드린다. 그리고 96% 수익률로 정리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저 벤자민과 루카스 함께 투자를 같이 이어나가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구독만 해주시면 그냥 다 끝입니다. 그런데 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안내를 받아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저 벤자민의 업무폰이 있습니다. 010-8197-2032번 문자로 신청이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문자보다 더 편한 방법은요, 네이버 로그인만 하시면 네이버 톡톡으로 벤자민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링크도 다 걸어놨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확인하셔서 저 벤자민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